중국 이웃시장에서 철저하게 고르고 골라 최종적으로 16,000개와 3,200개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첫날은 입국하고 숙소 체크인하느라 시간이 없어 이웃시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이웃시장 소싱 투어 첫날입니다. 이번 투어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메인 키워드는 수면 양말, 겨울 슬리퍼, 넥 워머, 방한 장갑, 바라클라바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마쳤기에 통역 가이드님과 함께 제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참고로 이웃시장이 첫 방문이시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가이드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만 개 이상 입점되어 있는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만 찾는다는 것은 인간 내비게이션이지 않은 이상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상품을 보고 오기 위해서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웃시장은 보통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상점들이 문을 열어서 오후 4시가 넘으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알차게 상품 소싱하러 다니기 위해서 이웃시장 첫날은 수면 양말과 겨울 슬리퍼만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충분히 시장 조사를 마쳤고 제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상점들은 빠르게 패스하며 원하는 상품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1688에서 수면 양말을 검색해보면 저렴한 제품은 1위안부터 시작해 비싼 건 한 켤레에 5위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3개에서 많게는 8개 세트가 평균적으로 1만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와 판매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웃시장에서 저의 목표는 품질 좋은 수면 양말을 한 켤레에 2.5위안 이하로 소싱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수면 양말을 발견해 상점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맞으면 품질이 아쉽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높아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2-3시간 정도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지 못한 채 허탕만 치기를 반복하던 중 마침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상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상점에서 수많은 수면 양말들을 봐왔기에 단번에 이곳이 베스트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와 디테일한 조건들에 대해 논의한 후 혹시나 더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명함을 받고 나와 투어를 이어나갔지만 아까 전에 봤던 가게보다 더 좋은 가게를 찾지 못하여 다음날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노트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오후에는 겨울 슬리퍼를 소싱하기 위해 열심히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울 슬리퍼 역시 제가 소싱하려는 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양말 소싱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지 않는 상점들은 빠르게 패스하며 상품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시간을 꽉꽉 채워 첫날 소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식사 후 강사님과 함께 첫날 소싱한 상품들에 대한 품평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시장에서 소싱을 하게 될 경우 최소 주문 수량이 적게는 수백 개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개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상품 하나를 소싱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결정을 혼자서 내리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강사님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소싱한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해당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날 성공적으로 소싱을 마친 덕분인지 소싱 2일차에는 발걸음에 한층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오늘의 소싱 목표는 넥워머, 방한 장갑, 그리고 바라클라바입니다. 3가지 상품들도 국내에서 시장 조사와 명확한 소구점을 생각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방한용품은 이웃시장 4기에 주로 모여 있으며 넥워머, 방한 장갑, 바라클라바는 같은 구역에 대부분 모여 있어 3가지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굳이 이웃시장을 가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상품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에서 샘플을 주문하여 수령해서 확인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까지도 걸리는 반면 눈앞에서 바로 상품들을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국 EU 시장이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EU 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1688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상품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내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1688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상품은 나만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보물이 되어 쿠팡에서 판매할 때 아이템 위너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2일차 소싱은 오전까지만 진행한 후 점심 식사 후에는 어제와 오늘 눈여겨봤던 상품들을 실제로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있었던 상점들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MOQ, 가격, 옵션, 납기 기한, 포장 상태 등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EU 시장에서 소싱할 상품으로 5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지만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면 양말 16,000개와 장갑 3,200개를 발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품 촬영 및 퀄리티 높은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3박 4일간의 EU 시장 소싱 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이 있었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제품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판매자와 가격과 조건을 조율하며 얻은 실전 경험은 단순히 온라인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수면 양말과 장갑을 최종적으로 발주한 뒤에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판매 전략과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이 점차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추가 질문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해당 채팅방 안내 관련하여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채널은 사업일지이자 저의 성장 스토리를 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U 시장에서 소싱한 상품을 국내에서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볼 예정입니다. 아직 영상을 업로드하여도 채널 노출이 적어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